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부터는 4단원 비와 비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수학 시간에는 4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간단하게 단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학 교과서는 72쪽, 73쪽입니다. 72쪽 왼쪽에 있는 부분을 펼치시면 이런 비와 비율, 초록색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쪽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아래에 보면 컴퓨터의 글씨체가 정말 많아요. 이제 폰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글씨체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조정해서 다르게 만들 수 있단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같은 글씨체라도 가로와 세로의 비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글씨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학생이 비율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은 비율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엄마가 곰이라는 글자를 보여줄 테니까 생각해 볼까 되어 있는데, 곰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글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위로 짧은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글씨체에서 글자체에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72페이지, 73페이지로 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알뜰 시장을 개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상황을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옷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게 바지, 즉 하의 종류와 상의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남자아이가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판매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는 도넛을 팔고 있어요. 보면 도넛 10개를 팔았다면 판매한 도넛 수는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일까? 예를 들어 10개를 팔았는데 처음에 도넛이 100개 있었다. 그러면 판매한 도넛 수, 이것은 처음에 있던 도넛 수의 몇 배인가? 이와 같은 것이 비와 비율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것도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아래 보면 포도주스를 판매하고 있어요. 포도주스 3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과 포도 원액은 몇 컵씩일까? 포도주스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물과 포도 원액을 섞어서 만드나 봐요. 그런데 물과 포도 원액을 같은 양 넣을 수도 있고 보통은 포도 원액보다 물을 더 많이 넣거든요. 그런데 몇 컵씩 각각 필요할지, 이것도 비와 비율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모자와 양말 중에서 할인율이 더 높은 것은 어느 것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73쪽에 보면 모자와 양말, 여기 가격표, 그리고 할인율, 할인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써있죠. 2,000원짜리 모자를 1,500원에 판매하는 것과 500원짜리 양말을 200원에 판매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많이 할인을 하는 건지, 할인율도 이번 단원에서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와 비율 관련해서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73쪽 오른쪽 위에 있는데요.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규칙과 대응,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또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약분과 통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과 관련 지어서 이번 단원 비와 비율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배운 내용은 수학 익힘 47쪽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 전에 이 내용만 먼저 봅시다.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두 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조금 특이한 두 수인가 봐요. 크기 비교를 어떻게 비교할지, 그리고 비와 비율을 어떻게 나타낼지, 또한 비율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수학 익힘 47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수학 익힘 47쪽 있는데요. 수학 익힘 47쪽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잠깐 멈추시고요.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47쪽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두발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두발 자전거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한 대씩 늘어나죠. 두발 자전거의 대수가 늘어나는데요. 표를 완성하여 자전거 수와 바퀴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세요. 자전거의 수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늘어나고요. 바퀴의 수를 보면 두 대, 아니죠. 두 개 있었다가 자전거가 두 대일 때는 바퀴는 네 개, 자전거가 세 대일 때 바퀴는 6개, 자전거가 4대일 때 바퀴는 8개, 자전거가 5대일 때 바퀴는 1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전거의 대수와 바퀴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5학년 때 배운 내용을 통해 세워줄 수 있을 거예요. 자전거 수를 네모라고 하고 바퀴 수를 세모라고 할 때 네모와 세모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전거의 수, 한 대일 때 바퀴는 2개, 두 대일 때 4개, 세 대일 때 6개, 네 대일 때 8개, 5개일 때 10개가 되거든요. 즉, 자전거 수에다가 2를 곱하면 바퀴의 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자전거의 수를 네모라고 했으니까요. 네모에다가 2를 곱하면 바퀴의 수 세모가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2번, 네모 안에 알맞은 분수 또는 소수를 써 넣으세요. 우리가 0에서부터 1까지 수직선에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10칸으로 나누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으로 나누었는데요.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것이 10분의 1이죠. 여기가. 그런데 지금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둘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10분의 6, 10분의 7, 여기가 10분의 8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수, 아래쪽에, 위에는 분수이고요. 소수를 살펴보면 0.1, 0.2, 0.3, 0.4, 0.5 이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3번, 분수는 소수로, 소수는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먼저 이 분수를 소수로 표현을 해보면 소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모가 10, 100, 1000과 같은 꼴로 표현을 해 주어야 되죠. 우리가 4의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10을 만들기는 어렵죠. 따라서 100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25를 곱하면 100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분모 분자의 25를 곱하면 100분의 25가 되는데요. 100분의 25는 소수로 표현하면 0.25가 되겠죠. 8분의 3. 여기에서 8에다가 몇을 곱해야 100이 될까? 혹은 10이 될까? 고민해 보지만 자연수를 곱해서 100이나 10을 만들긴 어려워요. 8에는 우리가 125를 곱해서 1000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8에다가 몇을 곱해서 10, 100을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그 다음인 1000을 만들 수 있습니다. 125를 곱해주면 되고요. 3에다가도 125를 곱해 주어야죠. 이 125는 사실 어떻게 찾아준 거냐면 1000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8에다 몇을 곱해야 1000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건 곱셈과 나눗셈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1000 나누기 8이 125이기 때문에 8에다 125를 곱하면 1000이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반대로 생각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125를 곱하면 1000분의 3 곱하기 125, 375가 되고요. 소수로 표현하면 0.375가 됩니다. 0.03, 이 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데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죠. 그러면 분모는 100, 그리고 분자는 소수에 있는 자리수를 그대로 써주면 3, 따라서 100분의 3이 됩니다. 여기 0.29도 마찬가지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분모는 100, 그리고 분자는 소수에 있는 수를 그대로 써서 29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